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끼리끼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엘리트들끼리, 잘난 사람끼리 이런 이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끼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소외되는 정치,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시민과 토론하는 정치, 국민이 통제하는 정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뜨거웠던 겨울을 보냈던 제가 구청장을 2번 하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을 도전하는 셈인데요. 이게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할 때마다 국가적 재난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경우인데요. 2010년에 제가 구청장 처음 당선될 때 선거 시기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세월호라는 이제 그 당시에 큰 이제 사회적 재난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 선거를 도전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 재난이 이제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곰곰이 김영배라는 사람이 공직을 맡을 때마다 이렇게 큰 사회적 재난이 있거나 하는 걸 보면 공직이라는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인가 보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게 꼭 요 선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꽤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선거 시기에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SNS를 위주로 지금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중심으로 해서 비상경제 체제, 비상정부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의 책임자로서 이제 4월 6일 날 개학 이전에 이 코로나 사태의 중대고비를 잡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제 집단적으로 행사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경고도 하고 행정 조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는 제가 좀 청와대와 우리 정부 당국에 좀 충고 내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중앙집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하나는 좀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2가지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고위 간부들일수록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페이퍼를 잘 쓰고 지침을 잘 만들어도 그 현장에서 정말 잘 집행되는지를 꼭 직접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2번째, 자치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집행 파트너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방역체계도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튼튼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는 지역사회의 이 소위 방제체계가 잘 작동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치분권의 파트너십, 이것이야말로 이 코로나19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열쇠다. 이런 걸 꼭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시민들과 울고 웃고 사실 때로는 뭐 글쎄요, 제가 이제 후보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제 판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성북 갑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도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장 선거 할 때도 사실은 두 번의 선거를 치를 때 상당히 강세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이 좀 높은 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평가이고요. 국가의 이 재난 사태에 직면한 이 즈음에 정쟁이나 비방 이런 것보다는 좀 선의의 정책 경쟁과 정말 상생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선거 결과가 이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성북구는 서울에서 9번째로 생긴 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여서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대학이 많아서 아주 훌륭한 교육 도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하고 이제 도시 인프라가 좀 취약하면서 배드타운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제 오명도 뭐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생활의 질을 담보하는 생활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개선하는 것이 성북구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북구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학이 이제는 지역에 근거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창조 인력들이 머물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근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경제 특구로서의 비전도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하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위한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날 그런 이제 비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모두의 의사를 모으는 모두의 정치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저 김영배는 19살에 대학을 오기 위해서 이곳 성북구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지방선거 단체장 1기 선거 때 비서로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6년간 성북구청에서 근무를 한 바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을 2번이나 그래서 8년간 시켜주셨고요. 또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우리 성북구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저 김영배는 성북이 키운 인재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하느냐 그것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터전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식구들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지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 성북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한번 개척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참여정부 시절에는 행사기획 비서관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각각 대통령으로서 2번이나 모시게 된 영광을 가진 셈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시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아서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그 남북정상회담으로 분단의 현장이 바로 이제 DMZ 아닙니까? 그 DMZ 바로 선 위에 노란 선을 긋고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부부께서 도보로 그 이제 분단의 선을 건너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김영배였다는 그런 점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기억이고요. 그 영광은 정말 지금으로서 저야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시지요. 2018년 8월 7일부터 약 1년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렇게 모시고 지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대통령 후보 2012년에 당선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 이렇게 대거 정치 현장으로 이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 10년을 지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가 파괴되고 또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해온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선거를 치르고 또 청와대와 정당에 포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결과 어찌 보면 이번 총선에서 좀 그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에 도전하게 된 결과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촛불혁명 이후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혁명이 행정부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의 나머지 한 바퀴인 국회를 촛불국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그 절박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봅니다. 그 절박함이 바로 저는 더 많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처음 선거를 준비하던 때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게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비견할 만큼의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저는 세계 정치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양극화를 이렇게 심하게 초래한 세계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계화와 더불어서 이제 균형적으로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부가 이제 이 피폐해진 그 시민의 삶과 이 양극화의 그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는 파괴적인 경제 상황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런 새로운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모델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두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귀족 민주주의도 있고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주 다수의 그래서 모두의 참여와 모두의 의사를 모으는 모두의 정치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그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누리는 그런 이제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갈 각오를 가져야만 비전을 가져야만 현재 있는 이런 상황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세우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의사결정이고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보지 않은 길도 과감하게 누군가가 길을 내고 그 낸 길을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가서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될 때 그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정치야말로 이제 과감하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내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고 여야 정쟁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길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몰랐던 측면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우왕좌왕한다 이런 비판도 좀. 안녕하세요. 이뉴스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뭐 이 나라가 어려운데 왜 총선을 굳이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국회에서 현재 닥치고 있는 민생과 그리고 이런 이제 복지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위기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법안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게 되겠지요.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국민의 결단이고 시민의 결심입니다. 투표 꼭 해주시고 저 김영배와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